안녕하세요. 창덕여고 국어 내신 경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촬영하게 된 안승민 선생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창덕여고 이번에도 역시나 내신 맡게 되면서 고3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지금은 이제 고3 정시 강의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지금 수능 마무리 지으면서 고3 학생들이 이제 좀 마무리 짓고 있고요. 창덕여고 학생도 포함한 친구들을 이제는 좀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친구들이 이제 내년도에 입학할 친구들을 위해서 혹은 지금 보실 분들은 아마 학부모님들 혹은 친구들 중에서 이미 내신을 보거나 내신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보통 이 강의를 드릴 텐데요. 그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좀 원론적인 얘기들은 차치하고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원론적인 얘기들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정시가 강화될 것이다. 수시도 중요하겠지만 정시를 꾸준히 준비해달라. 이런 얘기들. 그리고 어떤 전략을 써야지 학생부가 줄어든다든지 논술은 생각하지 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내신 점수를 따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마도 이 강의를 듣게 되면요. 제가 좀 뜨끔한 얘기부터 조금 기분 나쁜 얘기부터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창덕여고 학생들에 대한 특징들 그리고 지원 명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얘기하기 전에 제가 밑밥을 좀 깔자면 이 학교는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정말 좋은 학교고요. 친구들이 대학도 입결도 절대로 나쁘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좋은 학교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우선 뜨끔한 말씀부터 드릴 건데요. 창덕여고를 오신 친구들 중에 대부분은요 창덕여고를 1순위로 쓰고 들어오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결과치를 들어왔을 때 아무리 최상위권이고 상위권이고 의대를 가고 좋은 결과가 나와도 창덕여고를 노려서 왔다. 집 앞에 있어가지고 왔다가 제일 많을 것 같고요. 혹은 마지막에 걸려서 이렇게 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학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요. 선생님들도 굉장히 좋으세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좀 엄격하시고 굉장히 철저히 잘 가르쳐 주시고 또한 국어에서만 얘기를 드리자면 문학 문제는 있잖아요. 문학 문제에서 정말로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를 내는 학교들이 별로 없는데 모의고사 형식을 만들면서도 정말 수능에 내도 괜찮을 정도로 좋은 선지들 그리고 복잡하고 번잡하긴 하지만 말이 좀 길어요. 말이 좀 길긴 하지만 정말 좋은 품질의 문제를 만드시고 보기도 직접 만드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참 좋은 문제도 있고 참 좋은 학교고 입결도 좋다. 그런데 친구들의 명수가 적어요. 친구들이 나중에 졸업할 때쯤 오면요. 입학할 때는 150 조금 안 될 겁니다. 150 좀 안 되고 120에 가까웠는데 결국에 졸업을 할 때는 거의 120명대 이렇게 좀 많이 줄어져 있어요. 이유는 아마 학교를 진학을 하셨을 때 다 이야기는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친구들이 이제 좀 자퇴 좀 하고요. 전학도 좀 많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에도 방금 직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입결이나 학교가 별로지 않다, 좋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입결은 결국에 명수 대비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도 주변 학교에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는 거는 뭔 얘기다? 사실 저력 있는 학교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왔을 때 무조건 거기에만 꽂혀가지고 명수가 적어서 나 점수 못하면 어떻게 해요에 꽂혀서 능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많다 보니까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처음부터 조금 기분 나쁘고 거슬릴 수 있는 말들을 얘기를 딱 짚어드리고 얘기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수 따는 건 어쨌든 어려운 일이에요. 모든 학교가 다 똑같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갔든 간에 모든 학교가 어렵습니다. 이 학교도 명수가 적지만 그만큼 양극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더 얘기 드릴 거고요. 어쨌든 충분한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어쨌든 명수가 적잖아요. 절대적인 명수가. 그러면 최상위권을 만들려고 했을 때 물리 1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명만 1등급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과인데 창덕여고를 진학했다? 좀 과하게 힘을 줄 필요는 있다더라 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바로 국어에 대해서 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례입니다. 제 강의는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요 내신의 유형, 객관식, 수행평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범위별로 이런 기출 경향이 있다를 제시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자, 국어 내신 특징과 방향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까
처음 시작부터 얘기를 조금 드렸지만 학생 특성과 학교 내신 성향들을 통해서 어떻게 주어지고 있다 너희들한테 그것도 보여주고, 세 번째 중간고사 대비 방법. 자, 그러면 결국에 1단계와 2단계를 통해서 파악한 내용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제시를 딱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 저희 학원은 제가 가르치는 강의는 어떻다? 당위성을 지녀야 된다고 여러 번 친구들에게 말씀을 드리곤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할 수밖에 없다에 대한 설득을 마지막에까지도 설명을 자세히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저는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강의를 듣든 안 듣든 어쨌든 도움을 받으시고 점수를 낼 수 있게끔 공부를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 주셔야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제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첫 번째입니다. 연도별 문제 유형인데요. 저는 막 가타부타 길게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하고요. 단호하게 딱 보여드리는 걸 좋아합니다. 자, 2020년도, 2021년부터 보면요. 객관식 80점, 85점. 그러니까 객관식은요, 한 21문제에서 25문제까지. 심할 때는 27문제까지도 나오는데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1학년 1학기는 보통 25문제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서답형, 서술형 더하기 단답형인데요. 단답형이라고도 무방할 것 같아요. 서술형인 경우 되게 드뭅니다. 서술형은 좀 뻔한 말들을 좀 적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서답형이 20점에서 15점, 즉 20% 정도 차지한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2021년도 모습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근데 오른쪽에 2022년도에 제가 일부러 수행평가 파트를 좀 빼긴 뺐는데요. 자, 객관식은 80점, 서답형은 20점을 제공됩니다. 거기다가 필기고사가 이렇다는 거지 수행평가가 추가가 조금 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선생님 마음대로거든요. 자, 이번 연도부터요. 2022년부터 정말 많이 독특해졌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는 제가 범위를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녀석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중간고사는 낯선 현대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낯선 현대시 단순 낯선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은 이제 1학년 들어올 때 예비고일 과정을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모든 시가 낯선 거예요, 원래는. 근데 창덕여고는요, 제가 보기에도 일반적이지 않은 시를 줍니다. 뭔 얘기냐면 00년도에 나온 보통 시들은 그 훨씬 이전이거든요. 다 배우는 거 윤동주, 김소월 시인들 다 언제예요? 훨씬 옛날이잖아요. 근데 00년도, 00년도에 있었던 그런 낯선 현대시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낯선 답변 소설 정말 낯설었습니다. 요거를 시험을 냈는데 문제는 낯선 답변 소설 내야겠는데 문제는 한두 개 틀리면 1등급, 이 두세 개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눠져 있는데요. 90점 이하가 3등급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명수가 적다 그랬죠? 그래서 3등급이 나오기가 확 내려갔는데, 자, 요것도 뒤에 난이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범위가 매우 색달라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선지에 대한 난이도는 대폭 낮췄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넓은데 공부하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고난도는 어디서 되느냐? 제가 뒤에 예시 보여드리면서 갈 거니까 저 얘기 드릴게요. 요약은 나중에 한 번 더 드릴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범위가 매우 색다르다. 맞출 수가 없어요. 범위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범위가 맞출 수가 없는데 그것도 거의 다 맞춰야 되고, 기말은요 출제 오류가 복수 정답이 2개나 있어서 100점이 10명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오류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근데 사실 제가 경험했던 창덕여고는 이런 오류들을 인정을 잘 안 해주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잘 인정해 준 것 같았어요. 실제로 중생국어 문법에서 1학년 때 오류가 분명히 나왔거든요. 섭잡삽에 대한 설명인데 분명히 틀린 선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인정을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는 점수가 좋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맞다는 걸 아시는데도 안 한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오류를 이제는 인정을 해주니까 이거는 좋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간에 요약을 하자면 요 범위가 매우 색다르고 점수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금만 떨어져도 점수 등급이 막 바뀔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자면요. 여러분들 이 낯선 현대시를 선생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것도 있겠지만 보통은요 협동학습이라고 해서 조별로 강의를 PPT를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하게끔 시키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점수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 강의는 나중에 선생님이 프린트를 대충 주면서 요약은 조금 해주셨대요. 근데 강의가 그러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부는 어디서 해야 돼요?
죄송스럽지만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이 되게 그래서 학원 강의를 좀 드렸었고요. 자, 다음도 보겠습니다. 자, 범위입니다. 이번에는 자, 직전에는 뭘 보여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협동학습으로 수행평가 같이 처리가 되는 독특한 범위가 이제부터 2022년부터 독특하게 제공이 됐고, 다음 범위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처음 보는 거 되게 많단 말이죠. 빈집 기형도 너무 자주 나오는 거지만 이거 권투인데 권투예요. 원래 권투. 정말 처음 볼 만한 그런 작품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 질투는 나의 힘이라든지 첫사랑 고재종이라든지 빈집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아실 만한데요. 자, 여기서도 역시나 다 독특하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2020년도에는요 뻔할 뻔짜의 그런 범위가 나왔었다면 2021년도도 비슷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뭘 추가했어요? 이렇게 독특한 시들을 추가하더니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란색은 매년 나오던 범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꾸준히 계속 친구들이 시험 나왔던 걸 다 파악하고 있겠죠. 외우고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파란색이 뻔할 뻔짜로 자꾸 나오던 것이었다면 요 녀석 잠깐 볼까요? 문학에서 첫사랑도 사실은 나와요. 다른 범위에서 나오는 문학에서 나오지만 우리는 고등국어 하고 있지만 첫사랑의 고재종 선생님까지도 포함한다면 이 두 작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싹 다 어떻다? 색다른 부분에서 나오게 됐다. 참고하시고 공통범위가 없다. 자, 이 세 개의 공통범위가 없다는 것이지 파란색은 자주 나오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나 독특한 시들을 제시할 것 같고요. 겹치지 않게끔 애를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씩은 들어요. 원래는 수능 특강에서 가끔 갖고 오시긴 했었는데요. 굉장히 이번에는 독특한 범위를 갖고 오시고 계십니다. 자, 참고하실 거 공통범위가 거의 없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다음, 그러면 이 챕터별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보여드릴 건데요. 문학, 예측 불가능합니다. 문학만큼은요. 2000년대시, 수필, 소설 순차적으로 1년의 주제를 딱 정하시고 그 주제에 맞는 시들을 묶어서 수필을 묶어서 단편 소설을 묶어서 시험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동학습으로 강의가 진행이 돼요. 프린트는 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프린트에 문제도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프린트를 받으셔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학원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 자, 다음으로 자, 두 번째, 이 선지가요 모의고사 외부지문 선지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보기가 외부지문이 아니라 가끔 나오는데요. 모의고사는요 이 선지 자체가 굉장히 모의고사스러운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는 옛날에는요 진짜 이게 되게 많았어요. 모의고사식 외부지문 이용해가지고 나온 선지가 정말 많았는데 요즘에는 내신형 문제가 좀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위가 너무 어렵잖아요. 처음 본 작품이고 문제 유형 그거에 따른 변형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드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별로 없는 문제들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그럴 거예요. 그냥 외우면 되나? 이거 뭐 변형 문제나 기출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 개수가 되게 적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바탕으로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 드릴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내신형 문제가 제공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 선생님도 문제 만드는데 한계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지는 않은 그런 선지들이 좀 나오는 편이고요. 하지만 결국에 그것들 다 친구들 맞추겠어요? 못 맞추겠어요? 다 맞추죠?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등급컷이 90점만 아래로만 넘어가도 3등급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90점 이상에서 타이트하게 한 개, 두 개 틀리랑 말랑할 정도로 아주 다 맞춰야 된다. 거의 다 맞춰야 된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고난도는 어떻게 한다? 수능형 사고가 필수적이고요. 또 고난이도 문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요 아래에 점 두 개 있는 거 있죠? 요 두 개는 좀 이따가 얘기해 드리고요. 다음에 고난이도 문제를 살짝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창덕여고의 문제 특징이요. 원래 다른 학교는 관동별곡을 부분부분으로 자르든가 아니면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통째로 안 주거든요. 근데 두 학교가 그래요. 배재고랑 바로 창덕여고. 이 두 학교가 이런 식으로 거의 관동별곡 전문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대부분을 그냥 복사 붙여서 그렇게 놓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진짜 기출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전체를 다 갖다 놓고 여기서 모든 부분 하나하나를 이게 진짜 다 문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 고난도 문제들은요. 관동별곡이라는 특정 부분은 반쯤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그 고난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알고 있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거나 선생님이 좋아하는 문제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범위를 파악해서 그 범위 부분은 강조해서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배재고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을 외우기 시켜요. 빈칸 넣기 해가지고 이거 빈칸을 똑같이 적으라고 시킬 거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런 스타일의 문제를 잘 안 내긴 하는데 창덕여고도 약간 비슷한 느낌입니다. 빈칸을 뚫고 그 부분에 대략적으로 어떤 부분이 나올 건지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빈칸 넣기식으로. 자, 다음도. 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문제가 대부분 나온다. 이런 식으로 보기 같은 거 주고서 해석하는 문제들 꽤나 어려운 말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물할치, 우국지정 이런 거 고1을 올라가기 전에 정리를 안 해두시면 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우국지정이 뭐지요? 그렇죠. 나를 걱정하는 마음이라든지 물할체라든지 자연과 하나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친구도 이제 감정이입 이루고 있는데 조심해서 보셔야 되겠다더라. 그래서 이런 선지 때문에 뭐가 준비가 돼야 돼요? 모의고사 문학 공부가 철저히 돼야 된다. 평소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다양한 표현들을 편하게 읽어낼 수 있다. 특히나 역설법, 단정적 어조, 객관적 상감을, 입체적 서술, 경외감, 달관된 태도 이게 다 옛날에 1, 2, 3학년 나왔던 것들 다 통틀어가지고 이런 거 친구들이 어려워했던 거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창동용에서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친구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이걸 읽었을 때 바로 물할치가 뭔지 얘 모르니까 물음 표현하잖아. 그렇지? 이렇게 단어가 딱딱딱 고를 수 있게끔 정돈을 해두시지 않으면 매우 어려워진다. 오른쪽도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요런 4가지, 5가지 작품인데요. 이게 고1 올라와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란 말이에요. 작품 바뀌니 니네가 공부 그냥 모의고사 준비 안 한 친구들 못 봤죠. 이런 거 처음 본 작품들 보자마자 읽어야 되는데 임천하는 이런 거 모를 수 있단 말이야. 임천하는이라는 것은 자연에서 즐기는 거거든요. 소부어유 누구야? 귀 씻은 사람. 이렇게 내가 바로바로 얘기 드릴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모의고사 대비를 미리 해두지 않으면 요 선지 봐가지고 어떻게 이거 뭔 시야? 몰라 어떻게 이거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데 해서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얘기 드리자면 모의고사 중에서도 문학 공부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 참고. 다음 넘어올게요. 그리고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맞췄어야지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돌아와서 자, 그러다 보니까 수능형 사고가 필수적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과거에 얘기했던 모의고사 시기 문제를 풀으라는 얘기인데요. 추가 외부 지문 범위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방금 전에 보여줬던 선지 중에서 이거 보이죠?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선지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난이도 배분. 이게 뭔 얘기냐면요. 아까 간단히 얘기 드렸지만 어느 파트는 꼭 어렵게 돼요. 어느 파트는 꼭 어렵게 내신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관동별곡이라든지 정해진 파트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범위가 정말 다양하고 결정되지 않은 엄청나게 많은 범위, 그리고 창동용어 특징은 좀 범위가 매우 넓을 거거든요. 그 범위를 해결하기 위해선 실제로 작품을 모르더라도 표현법이나 이런 문학적인 사고들이 꾸준히 배양이 돼 있어야만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도 볼게요. 자, 오른쪽에 화법과정문. 이런 화법과정문은요, 보통 1학년 1학기에 꼭 내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 1학년에 출제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어쨌든 외부 지문 안 쓰고 쉬운 난이도라는 건 독서와 화작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거의 2학년 돼서 올라가서 본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독서는 1학기에 출제가 안 될 가능성도 있고요. 2학기에는 좀 몇 개 정도 제시될 수도 있겠습니다. 원래는 이 학교가 모의고사 범위를 넣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독서도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또 화법과정문은요 1학년 자체에 출제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학년 1학기 때는 뭘 중점적으로? 문학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다음 문법. 자, 문법도 좀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문법은 언제든 넣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 쌤이요 문법을 꽤나 잘 아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다양한 범위를 좀 집어넣곤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 문법 파트 중에서도 원래는 훈민정음이 1학년 때에 꼭 배워야 되는 파트거든요. 중세국어 파트예요. 중세국어 범위 중에 훈민정음을 꼭 배우는데 다른 학교는 이 학교는 훈민정음뿐만 아니라 석보상절, 소학, 언해, 중용 이런 부분들, 중용 일부만 얘기를 했지만 수학원에 그리고 나서 두시원에까지도 말도 안 되는 범위를 다 넣었거든요. 심지어 용비어 청각 1장과 2장을 보통 넣는데 이 학교는 막 37장 이렇게 넣어버려요. 뭔 얘기냐면 이 문법도 범위가 말도 안 되게 나올 수가 있다.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개념 문제가 중요하고요. 역시나 속도가 중요하다. 문법은 적용입니다. 문법을 대충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문법을 어느 예시에 적용시키는 거. 의문 변동, 의문, 형태소, 예시가 모의고사 형식과 예시가 나오는데요. 이것들을 적용시켜서 속도 빠르게 풀어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난 문법도요. 학교쌤이 좋아하는 범위가 좀 있으세요. 중세국어 너무 좋아하시죠? 중세국어 너무 좋아하시고요. 띄어쓰기 좀 좋아하시고요. 의문변동에 항상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문법에서는요. 이런 예시를 갖고 있는 부분에서 확실히 적용시켜서 푸는 것도 중요한데
방금 얘기했던 중세국어는요, 암기를 조금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예시가 예문이 나오는 게 수학원에나 뭐 아예 색다른 거거든요. 거기는 그냥 달달 외워버리면 돼요. 이거는 이런 뜻이야, 이것은 이거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손필기로 달달 외우게 시킬 거고요. 어쨌든 다음 세 번째, 독특한 범위. 이겠죠? 석고성절 뭐 이런 거, 이런 범위는 암기를 정말 확실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공부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문학, 화작, 독서, 문법 이거에도 달라지지만 문법 내에서도 학교쌤이 좋아하는 파트 달달달달달 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제안 드리는 기준대로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량이요 훨씬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모든 부분을 다 외워야 돼요. 그럴 필요가 있냐고요. 제가 딱 정해진 부분에 강요되고 강조된 부분을 외워주시는 걸 강추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시간 내에 끝나요. 자, 그리고 나서 오류 가능성이 좀 있다. 여러분들 좀 그래요. 알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길게는 얘기를 못 드릴 것 같고 오류가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자, 참고하시고 오른쪽에 특이점이요. 서술형 채점이 원래가 되게 까다로웠어요. 근데 요새는 대부분 맞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시 소재가 너무 독특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어야 될 말들이 다양성이 커진단 말이죠. 물론 필기한 그대로 적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좀 잘못 적었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봐주는 경향이 생겨서 옛날에 진짜 까다로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선생님께서 나가시는 게요 결국은 교사형 교과서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그 범위에서는. 근데 학교 프린트 필기가 너무 중요하다. 뭔 얘기냐면 우리가 색다른 부분을 이제 배운다고 그랬죠, 그렇죠? 범위가 정말 독특한 부분이 나왔을 때는요 필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교재 설명드릴 때 필기 교재에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드릴 건데요. 다음 또 가끔 강의 중에 특이 요소 제시를 해드릴 때가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학교가요 중간에 얘기를 하다가 메타인지를 했대요. 근데 내가 확인한 게 강의 밤마다 안 한 데가 없이 다 가셔가지고 메타인지를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메타인지 내용이 그냥 대단한 게 아니라 그리고 서술자의 거리 뭐 이런 것들을 강의할 때가 있거든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거 있거든요. 제가 직접 여기다가 뭐 제시나 안 한 이유가 시험에서 안 나왔어요. 메타인지. 근데 학교 쌤이 두 분이 계셨는데 밤마다 돌아다니시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나봐. 메타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나올 줄 알았지. 그래서 엄청나게 논문에서 뜯어와가지고 강의 제공을 해드렸다. 하지만 근데 있잖아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좀 새로운 걸 배우면 아이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으신 거지. 근데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이런 건 참고만 하세요. 범위가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국어 있잖아요. 국어가 이제 자습서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그 교과서가 하나 있으면 교과서를요 보통 한 절반 정도 사용한다고 보면 돼요. 다른 학교들은요. 어떤 학교는요 챕터가 1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밖에 사용 안 합니다. 근데 문제가 그만큼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학교 중에. 근데 이 학교는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문학 교과서를 쓸 때가 있었거든요. 그 문학 교과서를 전체 다 나갔습니다. 뒤에 학습 활동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를 다 나갔어요. 저는 그럼 강의할 때 7주 강의를 하고 제공을 하지만 가끔 8주 강의를 할 때도 있어요. 왜냐?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냥 내줄 수가 없어요. 문제를 푸는 시간도 되게 헉헉거리면서 싹 다 개념 나가는데 집중을 해가지고 여러 번 돌리는데 굉장히 목적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이 너무 방대하니까 친구들이 뭐 하기도 힘들어요. 회독하기도 정말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이 정말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 다음 어휘 문제, 고사성어 문제. 이거 저는 항상 찍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어휘 문제, 고사성어 필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막 꼭 봐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어휘 문제, 특히나 한자 관련된 문제들, 고사성어 문제들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배제고랑 비슷한 문제를 내는 파트가 딱 여기가 좀 비슷하다. 관동교육 좋아하는 거라든지 어휘 문제, 고사성어 스타일들이요. 이거 내는 학교가 되게 옆에 없어요. 왜냐? 친구들이 한자 싫어하는 거 알고 한자 못하는 것 또한 알거든요. 근데 이 학교는 어휘와 고사성어 꼭꼭꼭 외우게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매번 나오진 않아요. 어휘 문제는 매번 나옵니다. 확실해요. 어휘 문제는 매번 나오는데 고사성 문제는 가끔 내요. 그러니까 뒤통수 한번 탁 맞는 거야. 심지어 뭐도 나왔냐면은 진짜 주변에서 안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서술형을 고사성어로 내게 한 거야. 적게 한 거야, 적게. 그러니까 고사성어에 대한 해석이랑 고사성어를 정확히 알지 않으면 틀릴만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서술형도 나오니까요. 꼭 부탁드리건데 어휘 문제랑 고사성어 문제 제가 리스트로 프린트로 드릴 거거든요. 더 외워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이번 시험 안 나왔는데 다음 시험에 나올까요? 모르는데 해야지. 그쵸? 웬만해서는 제가 다 찍어드리긴 할 건데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하겠습니다. 자, 이 국어 내신, 즉 청동요거의 국어 내신은 어떤 스타일이냐? 필기고사 위주다. 참고하시고요. 협동학습 한다면서요.
그걸로 등수가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기고사 위주긴 한데 자 모의고사 형식의 선지를 제공하는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 특히나 아까 얘기 드렸지만 거의 점수는 고만고만하게 다 맞추는 파트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모의고사 형식의 선지 고난도 문제 형식이 처리가 돼야지만 점수가 나온다는 거고요. 세 번째, 범위 예측 불가입니다. 범위 예측을 하는 것부터가 문제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이 두 가지 얘기를 딱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모의고사 형식의 선지가 나오고 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어디가 나올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인 준비법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준비법으로 뭐죠? 모의고사 대비 하듯이 문학적 사고력 자체가 높아지면 내신 기간에 공부할 양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요 얘기 머릿속에 쫙 갖고 가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는 고난도 문제는 여기서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은요 수능을 미리 대비하면서 연습을 해서 일반적인 해석들을 충분히 익혀두시면 좋다는 겁니다. 특히나 당연히 제가 방학 때 강조하는 뭐냐면요 관동별곡 연항전보다 좀 강조하는데 상충곡이라든지 항상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또 중세국어 이런 것들 예비고일 때 강의를 미리 해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공부할 때 어떻죠? 가볍습니다. 들을만 하고요. 처음 들을 때, 두 번째 들을 때, 세 번째 들을 때 다른 게 방금 그 파트거든요. 다음 필기 암기. 제가 필기 완벽하게 자료 드리시면 그걸 미친 듯이 외워주셔야 되겠다더라. 그래야 빵꾸가 하나도 안 난 점수가 나온다는 거죠. 다음. 자, 친구들 여기는 뭐냐면 학생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와 그리고 학생들의 성향 그리고 학교 분위기를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 1학년 1학기잖아요. 심지어 뭐죠? 여고입니다. 심지어 뭐죠? 1등급이 몇 명인지 알려주잖아요. 4%란 말이죠. 반에 몇 명이면 거기서 4% 계산하는 건 쉽단 말이죠. 그렇죠? 4만 곱해가지고 나눠주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나 여기 몇 명 안에 들어야 돼. 어떤 생각 들겠어요? 굉장히 치열해지겠죠. 경쟁이. 두 번째, 여보다 보니까 더 심하지만 두 번째, 여러분들 수학과학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 여고는 그나마 수학은 다들 조금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와 그리고 국어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나 과학은 1학년 때는 괜찮지만요. 2학년 올라가게 되면 생명과학 그리고 물리 물리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문제는. 하지만 친구들이 너무 싫어하잖아. 그리고 명수가 너무 적잖아. 1등급 따기가 정말 환장하게 어려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역학 파트를 어차피 어려워하는 건 아는데 역학 문제가 그 정도로 어렵진 않았거든. 근데 친구들이 정말 싫어하니까 등수 따기가 좀 힘들긴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생명과학이라고 했죠? 생명과학 진짜 어렵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 정말 어려운 것도 과학이 그렇게 되고 수학도 여러분 추천하기 힘들죠? 자, 돌아와서 국어 얘기를 할게요. 다른 과목에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차지하게 되는 2학년 되기 전에 국어 점수를 내려고 또 애를 씁니다. 그리고 지금조차도 선행이 좀 약한 학생들은 그래 나는 국어랑 영어로 점수 따고 그 다음에 등수 좀 많이 만들어낼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이나 국어 점수 따는 게 치열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준비를 진짜 타이트하게 해주셔야 돼요. 창문력 5 이상. 자, 그리고 두 번째 학생들의 특이성. 자, 여기는 제가 추가적으로 막 여러 가지 적었다가 좀 지웠는데요. 이 친구들이 생각을 해보면 되게 쉬운 게 치열한 학습 분위기라고 그랬죠. 여러분 4%가 1등급이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A였을 겁니다. A는 몇 프로예요, 여러분들? 40%예요, 놀랍게도. 40%에서 10배였던 친구들이 그 중에서 한 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만이 1등급이 되는 겁니다. 2등급 12%. 그러니까 결국에 뭔 얘기냐면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상위 요 일부 3명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7명 정도는 3, 4등급에 위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여기서 벌써 데미지를 띵 하게 박았다 버리는 거죠. 나 A였는데 우리 아이가 항상 A였는데 이상하게 요 학교 와서 이상하게라는 건 아니지만 원래도 그 등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그 점수 받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여러분 A를 받아온 친구들은 실제로 몇 등급이다? 3, 4등급이다. A를 받았을 때 최상위일 수도 있겠죠. 정규 등수가 훨씬 높아서. 하지만 대부분은 3, 4등급입니다. 당연히 좀 확률적으로 그렇죠. 피라미드식으로 생겨먹었으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더 많은 거는 당연지상인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거기서 데미지를 한번 얻어요. 그리고 양극화된 학생들이라고 표현들이 들었었는데 이 친구들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40%나 되는 넓은 범위로서 포함하고서는 A야 잘했어 라는 칭찬만 듣다가 갑자기 올라서 등급 4등급 딱 받아버리면 데미지가 쾅 세져버려요. 근데 그 이유는 뭐일 것 같아요? 창덕여고와 명수가 너무 적어서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자퇴를 하거나 전학을 가요. 정말 많이 갑니다. 1학년 끝나고 나면요. 정말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들이 이제 이걸 해봤는데 모의고사는 좀 나오네 점수가? 그러면 뭔 생각을 하느냐? 아, 수시나 정시로 딱 정해버리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수시가 좀 안 나와? 그럼 빨리 갈아탄다든지. 그리고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어떻죠? 모의고사 점수가 잘 안 나와. 그래서 수시 아예 고착화시켜서 모의고사 준비를 안 한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생겨버려요. 근데 진짜 이게 웃긴 게요. 창덕여고는 되게 심합니다. 양극화가 엄청 심하고요. 좋은 건 아니에요. 양극화가 엄청 심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 뭐다? 이 친구들이 수시 정시의 갈림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보통은 수시 준비하는 친구들, 내신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정시도 같이 준비하면서 내신 준비하는 기간은 7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정시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 학교는 아예 갈려버려요. 진짜 독특합니다. 이 학교가 너무너무 독특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친구들이 포기하는 친구도 점점 많아지고 정시 공부하는 친구들은 학교 수업을 아예 안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2학년 때 되면은 차라리 등급 따기가 더 쉬워져 버리는 거예요. 엄청 쉽진 않아요, 당연히. 좀 공부 잘하는 애들, 막 1등급, 2등급 나오던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애들이 잘하던 애들이 좀 등수치 떨어진다고 빠져나갔으니까 1, 2등급이 그나마 명수 채우기가 좀 나은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얘네들은요, 어쨌든 나갔어도 그냥 나가서 문제만 풀어도, 내신 문제 풀어도 3등급, 4등급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1, 2등급 따기는 그나마 2학년 되면 수월해지나 3, 4등급은 여전히 타이트하다. 왜냐? 똑똑한 애들이 정시 준비하면서 대충만 공부해도 3, 4등급 정도는 나오는 거거든요. 참고하시죠?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런 특이성 때문에 범위, 난이도, 또 뭐라고요? 범위가 말도 안 되게 많고요. 그리고 어떻죠? 난이도, 변동성도 매우 높은 그런 난이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변동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처럼 난이도가 어디가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알고 있고 또 이 많은 범위를 채찍질해가면서 열심히 돌려야지만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왜? 수업 중에 선생님 나가는 게 아니라 협동학습 한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금 코파면서 이렇게 놀다가 보면은 이제 3주 남았을 때 3주 남았는데 작품이 15개야. 미쳤어. 엄청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준비를 좀 타이트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예비고1 범위, 즉 우리가 11월 둘째 주부터 진행하는 예비고1 때 미리 하나하나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수능 기본 개념 익히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 미리 이런 이미지들, 표현법들, 기출 나왔던 것들도 완벽하게 정리된 교재가 제공이 되거든요. 저희가 구풀 교재라고 부르는 월, 화, 수, 목, 금 다 나눠서 며칠에 뭐하고 며칠에 뭐하고 과제하고 스스로 클리닉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방학 중에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다음, 수능 필수 어휘 익히기. 야, 창덕여고는요 진짜 이 부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한자 부족하고 고사성어랑 어휘 뭐라 그랬죠? 이런 부분은 고사성어 꼭 준비되거든요. 꼭 보셔야 됩니다. 방학 중에 좀 미리 봐두시면 마음 편할 거예요. 저는 이거야말로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서술형 답안 작성도 독서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는 법을 좀 할 거거든요. 요건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도움 많이 될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다음, 3개년 모의고사 완벽 정리. 제가 좀 작습니다. 그렇죠? 사진이 좀 작은데 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적어서 제 풀이 그리고 저의 해석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한 사고까지도 적어서 모의고사를 제공해 드려요. 자, 고3 모의고사도 가끔 풀 건데요. 고3 모의고사들 좀 나이도 있는 것들 요즘에 실전 모의고사를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맛보기로도 보면서 우리가 어쨌든 창덕여고 친구들이 수시도 정시도 동시에 준비하는 친구들이 드물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정시에 특화된 친구들은요, 모의고사에 특화된 친구들은 고3 모의고사를 미리 늦게 보면서 가야 돼요. 고3 독서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친구들 강의하면서도요, 양자역학 가르쳐요. 양자역학 가르치고 그리고 좀 유명 문제들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과학이라든지 지구과학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또 논리학,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것들 다 논리실증주의 이런 것들도 현재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가르치는 내용들이 이해가 되기 위해선 어때야 된다? 독서력도 같이 증가되고 모의고사 풀이도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고3 모의고사는 가끔 드리는 거고 보통은 고1 모의고사 3개년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린다는 점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다음, 자, 그러면 우리는 내신 대비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냐? 정시 대비는 이렇게 완벽하게 해주시는 거 이해합니다. 내신 전에 그래서 해야 되는군요. 고난도를 처리하기 위해서 라고 한다면 그럼 내신 대비는 어떻게 청사진이느냐? 하나하나 다 해드릴게요. 철저한 관리 시스템 전문가. 자,
자, 저는요 고1 때 맡은 학생을 고3 때까지 같이 갑니다. 지금 저랑 같이 마지막까지 정시 마무리 짓고 있는 친구도 대부분이 어떻죠? 1학년 때부터 쭉 봤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1학년 3학년 때까지 전달 시스템을 하고요. 또 학교별 수시 완벽 지원 대비입니다. 자, 이거 참 우스운 얘기이긴 한데요. 제가 고1, 2, 3을 다 전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난이도도 찍어주고 이게 문제도 정리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참 웃긴 얘기를 드리자면 고3에는요 요 주변에 있는 학원 중에 저만 강의가 딸렸어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최상위권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게 이끌어져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창덕여고 친구들은 수시랑 정시에 관련이 강하다? 그럼 수시에서는 내신을 원래 잘 보던 애들이 점점점 계속 잘 보게 되거든요. 그 친구들이 내가 가르친 친구들의 거의 대부분인 거야. 그래서 고2 2학기에는요 주변의 학원에서도 딱 하나만인가? 나 말고 딱 하나 학원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제 강의를 들었다는 거죠. 고3 때는 다 없어지고 제 강의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로 고1부터 고3 때까지 제가 전담해서 다 가르쳐 드리니까 난이도라든지 어디가 중요한지에 대한 지적이 정확하다는 거죠. 다음, 수시 지원 완벽 대비는요 제가 상담하는 거 카톡으로 쫙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아예 대놓고 보여드리기엔 너무 좀 개인적인 정보가 많아가지고 카톡만 조금 보여드릴 겁니다. 저 위주로. 두 번째, 완벽한 손필기 교재. 자, 매주 검사할 거고요. 친구들이 필기했던 거 프린트 받았던 거 하나라도 들었던 것들 어떤 반은 설명하고요 어떤 반은 설명 안 할 때가 있어요. 왜죠? 협동학습이잖아. 얘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가끔은 지나가다가 이거 중요하다 이렇게 대충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애는 적고 어떤 애는 못 적고 아니면 다른 반 중에서도 그 선생님이 얘기를 못한 거야.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모든 반에 있는 친구들을 다 걷어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손필기 교재를 완성을 드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히 제가 완벽한 손필기 교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범위가 매번 바뀌지만 그러더라도 그러니까 특히나 더 매주 검사하고 필기에 대해서 더 검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정규교재. 이거는요 주변 서초, 강남, 목동 유명한 학교들 많잖아요. 그런 학교들 중에 친구네 학교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기출문제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 정규교재 기출문제는 창덕에서는 좀 약합니다. 왜냐면 범위가 겹친 데가 없어요. 하지만 그러더라도 어떤 작품 하나 정도는 겹치게 되는 학교가 몇 있거든요. 추리를 찾아서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시중교재. 이것도 거의 없고 결국엔 손필기 교재 더하기 제가 만들어드리는 변형 문제. 집이 아마 제공이 될 겁니다. 근데 변형 문제도요, 문제가 많지는 않고요. 매주 주간 테스트를 통해서, 여기 보시죠? 주간 테스트를 통해서 친구들한테 많은 얘기를 좀 전달해 드릴 것이고, 주간 테스트를 통해서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빈칸 넣기. 다음, 복습 강의를 제공합니다. 영상 강의인데요. 제가 다음 카페를 운영하는데 다음 카페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매주 혹시나 이번 주에는 강의 듣다가 좀 졸았어? 그러면 집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네 번째, 직접 보충 전에 총정리 교재와 예상 서술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총정리해가지고 예쁘게 프린트로도 하나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서술형, 예상 이러면서 묶어가지고 드려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 드린다는 얘기예요. 창덕여고는 특히나 그게 중요하죠. 오른쪽, 개별 상담 및 클리닉.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면 사실은 이제 모의고사 대비를 그 예비고일 때부터 쭉 들어왔던 친구들은요 이거를 미리 많이 받아왔으니까 내신 때 의문이 생길 게 없어요. 근데 내신만 저한테 되는 친구들은요 그 생각하는 법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어법이랑 역설법의 차이가 뭔지, 혹은 관동별곡에서 아니면 도산 12곡 같은 작품에서 여덟길 앞에 두고 아니 가고 어디 알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못 읽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1대1로 개인 질문을 받을 겁니다. 평일에는 클리닉 와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친구들이 오기 힘들잖아요. 과목도 많은데. 그래서 카톡, 문자, 학원 클리닉. 이거 학원 클리닉 평일 클리닉을 의미하는 거예요. 같이 매주 주간 테스트 탈락한 친구들은 평일 클리닉에 와서 재시험도 보고 남아서 과제 좀 더 풀어보고 그리고 질문도 하고 1대1로 카톡으로도 질문을 하시면 좋다는 거죠. 근데 1대1 카톡 질문이 좋은 이유는 친구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A가 B다에 대한 이런 연결이 아니라 A가 왜 A예요? 라고 물어보는 말들도 제가 굉장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니까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 첫 번째, 관리 시스템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 모든 시험 성적 기록 및 관리, 모든 점수를요. 그리고 질문했던 거, 이런 것들도 정리할 거거든요. 45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이름입니다, 보통은. 그래서 1번, 4번 질문하고 뭐 이런 것들, 또 1주차에서 과제물이라든지 이런 평가들까지도 모두 다 기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학교별 수시 상담 및 자소 정작 지원 방향 제시. 여러분, 수시는요, 내가 학교에 맞는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뭐냐면, 어떤 친구는 진짜 웃긴 게요. 서울대는 붙었는데 연세대는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특화된 내용들을 적어야 되는데 그 학교에 특화된 내용 그리고 그 과에 특화된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이건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알겠지만 화생공이 니네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화생공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혹은 의대에서 약대에서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요청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제안을 아주 예쁘게 다 해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나중에 PPT를 보시면은 엄청나게 자세하게 적어준다는 점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자, 그러면 이제 개인별 질의응답. 아까도 얘기했지만 클리닉 말고 어떻게 질문을 그렇게 받아주시길래 친구들이 이해가 빠르다고 얘기를 하시나요? 봅니다. 훌룰이 음성상징으로 되어 있는 부사 아닌가요? 여러분들, 훌룰은요, 음성상징이면서도 부사 맞아요. 맞는데, 품사적으로 따진다면 부사일 것이고요. 얘의 역할을 따진다면 음성상징은 맞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요, 음성상징으로 필기를 했다면 답은 음성상징어입니다. 자, 이러면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렇게 딱 기준을 딱 정해드릴 거라는 얘기죠. 무엇이 무엇이다. A는 B다. 그러면 너는 답을 적을 때 그렇게 적어야만 답이 되는 것이다에 대한 설득을 완벽하게 해드릴 것이고요. 오른쪽도 주변에 있는 기출들도 다 정리해드린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맨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구분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인용한 게 아니에요? 서리법과 자문자답은 뭐가 달라요? 별거 아니잖아요. 서리법과 자문자답은 서리법은 수사적 의문이고요. 자문자답은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답하는 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큰 차이 뭐죠? 답이 기록되어 있느냐, 답이 기록되지 않았느냐가 포인트인데 그런 식으로 제가 완벽하게 설명을 아래다가 이렇게 다 보내드릴 거라는 얘기죠. 다음도 볼게요. 자, 뭐 이런 것들, 기출 이렇게 싹 다 질문 받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은요, 제가 예쁘게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그 소득된 말로, 시책말로 설명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우 자세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다음. 자, 손필기 교재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러분의 필기를 거의 반영한 건데요.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이걸 통해서 매주 제가 강의 나갔던 거, 필기했던 것들을 친구들이 필기한 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빈칸 넣기를 만들어서 시험지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주 공부가 제대로 안 되면 그 다음 주 강의 왔을 때 이런 필기, 질문 또 주간 테스트 봤을 때 멍해질 수 있는 거죠. 열심히 매번 테스트를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실수 없게끔. 그리고 A 있잖아요. 하나라도 틀리면 뭐가 되죠? 점수가 호로록 떨어져가지고 2등급, 3등급. 등수가,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요. 사실 풀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열심히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소리를 하자면 청담교보는요 2학년 때 되게 되면 좀 더 나아진다 그랬잖아요. 1학년 때 등수가 좀 낮더라도 2학년 올라가면 좀 더 1, 2등급 따기가 조금은 더 쉬워지고 좀 여유가 생긴다 그랬죠? 그러면 그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뭔 얘기냐면 3등급이었어요. 첫 번째 2학년 때 2등급 3학년 때 1등급이었다고 치겠습니다. 3, 2, 1로 올랐죠. 그러면 수시를 지원할 때도 훨씬 더 매력적인 점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실수하더라도 한 번의 되새김, 돌림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래요.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는 걸 정말 강추드릴 것이고 그것이 가장 올바르게 준비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입시 환경은요 매번 바뀌어요. 그러면 그때 돼서 이렇게 정시가 강화될 줄 알았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은 준비를 하실 때 열린 마음으로 제가 시키는 대로만 좀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성실도 안 훔치는 문자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출결, 정각 결석하면요 즉시 한 명자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약속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을 엄격히 지킵니다. 딱 10시 딱 되잖아요. 그럼 바로 강의가 시작될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과제 테스트 점수 이렇게 매우 자세하게 보내는데요. 이거 잠깐 한번 볼까요? 이 의문편 C, 과제에 베끼는 흔적이 보이고 풀이 과정이 성실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저는 친구를 하도 많이 만나니까 상담도 정말 많이 하니까 그거에 두세 배로 더 많이 만나는 건데 만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베꼈구나 느낌이 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서 친구를 몰아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구두 테스트를 봐요. 와가지고 딱 과제만 냄새가 난다, 베낀 것 같다. 그러면은 너 이거 이 개념이니? 이걸 맞췄으면 분명히 이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
아니? 물어봤을 때 답이 안 돼? 그럼 난 베낀 거구나.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거에 너무 엄격해야 선생님이 이러실 수 있겠는데 우리 고등학생이잖아요. 이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학 가고 못 가고가 정해져 있는데 제가 좀 가혹하더라도 점수만 잘 나오시고 따라만 오신다면 제가 꼭 대학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또 수업 내용 상세 안내들도 이렇게 어머니들께 설득될 만한 요구소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또 수업 중에 특이사항들이 생기면 제가 어머니께 보통은 직접 전화를 드려요. 이상한 일이 일으면. 그리고 클리닝 일정이나 재시험들 여러분 얘기했지만 주간 테스트 보고 틀리면 많이 틀리면 뭐라고요? 우리 재시험 보러 오셔야 됩니다. 과제도 좀 더 드릴 거고요. 근데 창덕여고는요 보통 진도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많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클리닝이나 혹은 강의로서 제공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왜냐면 아니 여러분 진짜 많아요. 강의가 어느 챕터였나요? 시가 거의 한 25개 들어갔나요? 말도 안 되게 양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날아갔습니다. 그때도 심한 국어도 강의하느라 죽을 뻔했는데 어쨌든 그럴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유동적으로 강의로 제공을 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끝까지 믿고 가면 승리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내신 수업은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정시, 수시 갈림이 강한 학교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수시로 결정이 났어 그러면 정시를 아예 버렸을 거란 말이지. 그럼 고3 때 됐을 때 참 그래요. 수시 쓰고 나면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최저만 맞추려고 한단 말이야. 최저가 그렇게 높지도 않거든요. 근데 왜 그게 망하느냐? 다 된 거 같거든. 다 된 거 같거든. 그래서 저랑 이제 3년 내내 같이 가는 친구들이 많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된 거 같은데 혼자 냅둬 보니까 3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어렵거든요. 되게 힘듭니다. 수능 어렵거든요. 점차 재수생들은 많아질 거예요. 의대, 약대 노리는 선생님, 그 분들도 정말 많아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수생 3세들을 이기기 위해서 끝까지 수능도 마찬가지고 내신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지지 않게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끝까지 믿고 가면 승리할 수 있다. 원래는 그래요. 끝까지 승리하면 승리한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요. 자, 어쨌든 제가 강의를 천천히 다 모든 걸 얘기 드렸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언제든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저한테 상담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